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는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일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겠지요. 정말 아무도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삭막해지지 않을까요? 실수 속에 웃음의 꽃이 피고 여유의 강물이 흐릅니다. 실수 속에서 평범한 인간의 인간다움을 엿볼 수도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한 실수가 마치 내가 한 실수처럼 느껴져 웃음보를 터뜨리기도 하죠. 저도 크고 작은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지금껏 살아왔는데요. 제 삶을 형성하는데 실수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결코 잊히지 않는 뼈아픈 실수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숭실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교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1979년 봄에 저의 첫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가 창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당시 출판사에서 시집을 내주는 일이 거의 없었을 때라 첫 시집을 낸 기쁨은 무척이나 컸죠. 하루는 담임하고 있던 1학년 2반 반장이 뜻밖의 돈을 모아 제게 가져왔습니다. 60여 명의 학생 중 절반이나 되는 학생이 제 시집을 사려고 낸 돈이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시집을 사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출판사 측을 통해 시집을 사서 학생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시집 한 권의 값이 1,200원이었는데 그때는 정가의 7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서점에 공급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여서 정가 그대로 책을 구입해서 신청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전혀 의도한 바가 없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또한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제 시집을 판 꼴이 되었습니다. 그 뒤 그 해에 교직을 저 스스로 떠났습니다만 해가 지날수록 시집을 내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혹시 시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직접 서점에 가서 사라고 하면 되었을 텐데 제가 왜 그랬는지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만은 시집에 정성껏 사인을 해서 한 권씩 그냥 선물로 줬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이 건네준 돈으로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다른 책을 사주고 제 시집은 제가 그냥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이름을 잊었지만 키가 크고 다소 뚱뚱했던 반장 녀석의 선량한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혹시 이 글을 읽고 지금은 40 중반의 중년 사내가 되었을 그때 그 시집을 산 학생들이 연락해 온다면 늦었지만 저의 시집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도 실수 덩어리예요. 실수한 일이 어디 이거 한 가지뿐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작은 실수에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지. 나의 큰 실수에도 크게 실망하지 말아야지. 큰 실수도 작게 보면 작아집니다. 작은 실수도 크게 보면 커 보이겠죠. 그렇지만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실수, 만남과 결혼과 건강에 대한 실수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와 가까웠던 형님 한 분은 간암으로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의사가 술을 절제하라고만 해서 계속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호승아, 의사가 술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으면 나 술 안 먹었을 거야. 그런데 수치가 좀 더 높아졌다고 하면서 술을 절제하라고만 하니까 난 마셔도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형님은 호승이 너는 절대 술 먹지 마 하고 말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제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도 실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실수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저는 점심을 같이 하자는 선배의 전화를 예의 없이 잘못 받는 바람에 그만 우정이 단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하지가 못했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성의 없는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제 속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죠. 선배는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본체만체 하더라고요. 저는 곧 제 실수를 깨닫고 진정으로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 선배는 결코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와의 인간관계마저 아예 단절시켜버리고 말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잘못을 크게 깨닫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내가 남한테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한테 한 실수는 가능한 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는 남이 나한테 한 실수가 그 어떠한 것이든 용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저는 요즘 똑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 그 실수가 실패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리고 아름다운 날 되세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더준마였습니다.